네, 아무튼 여러분 시험 보느라 진짜 고생하셨고요. 예, 물론 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신 분도, 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못 얻으신 분도 있을 테지만, 그렇죠. 우리 또 등급은 기말고사까지 합쳐서 2차 집필까지 합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간 때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 기말 때 또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고, 중간 때 100점 맞았다가도 기말 때 미끄러져서 1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너무 좌절할 것도 없고 너무 또 자만할 것도 없이, 예, 그 적절한 어디 중간의 감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오늘 나갈 부분은, 네, 여러분들 교재 44페이지, 미안합니다, 교재 34페이지 독서 1강 부분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독서 지금 오랜만이에요. 저도 시험 끝나고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책이 뭐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요. 오늘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쉬운 질문들은 아니에요. 예, 일단은 인문 지문을 보도록 할 텐데, 전부 다 굵직한 시험에서 꽤나 오답률이 높았던 지문, 부지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독서 여러분들 오랜만에 푸신다 생각해서 너무 또 이제 부담 갖지는 마시고, 근데 이제 좀 진지하게, 예, 실제 시험장에서 이 글을 만났다면 내가 어떻게 읽었고 풀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서니까 뭐 먼저 제가 글에 대해서 떠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렇지 실제로 읽고 난이도를 체감한 다음에 이 글을 접근하는 방식과 문제에 대한 정답들 검증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나 복합 지문이거든요. 두 지문이 하나로 엮인 가나 복합 지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독서에서는 평소 한 지문당 10분을 잡지만 복합 지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2분 정도 더 드려서 12분, 고2니까 1분 더 드릴까? 그렇지, 13분. 고2면 고3이면 12분에 풀어야겠지만 우리 고2니까 13분 정도를 잡고 풀겠습니다. 실제 수능에 출제된 지문이고요. 여러분들, 예, 요 지문 풀고 1에서 5번까지 지금부터 13분 시간 재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뭐 20개 이상 시간을 쓰시면 이제 문항을 안 읽고 풀거나 하는 어떤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 글이 정보가 많아서 실제로 13분이라는 시간 안에 풀기가 좀 빠듯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정보가 많은 글은 여러분 아예 포기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풀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도 좋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아직 못 푸신 분은 풀면서 들으셔도 되는 게 이게 25학년도 고3 수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실제로 이제 24년 11월에 이제 출제된 문제인데 이때가 되게 재밌는 해였습니다. 왜 재밌는 해였냐면 이 해가 바로 그 논란의 의대 정원이 있던 시기였어요. 의대 정원 증가로 인해서 어땠죠? 고급 재수생들이 좀 친다 하는 재수 3수생들이 굉장히 수능시장에 많이 유입되었던 해가지고 이때 실제로 어떤 난이도보다 컷이 높게 형성되는데 아주 굉장히 재미있는 해였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그 의대 정원의 증가로 고급 재수생 3수생들이 많았던 해임에도 이 지문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굉장히 높은 오답률을 기록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고인 여러분들이 풀기에는 조금 어려웠던 요소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또 어떻게 보면 국어 모의고사는 학년별 상관없이 이렇게 푸실 수도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글의 내용과 문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단입니다. 서양의 과학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항으로 비롯한 척사파의 주장은 척사파라는 친구들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역사 좋아하시는 분은 알 거야. 이거 여러분들 아는 바로 그 위정척사파입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 인문 철학 지문에서 어떤 학파라던가 특정 학자가 나온다면 보통 이들이 어떤 주장이나 어떤 이론을 펼치는지 그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접근했을 때는 그럼 각 학파들의 혹시 이론이 제시되는 건가? 각 학파들의 주장이 제시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척사파의 주장이 뭐였는지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척사파의 주장이 뭐죠? 여러분들 아시는 거야. 나 서양 거 싫어. 라고 반대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글이 페이크를 잘 쓴 게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수능 공부하는 사람들 다 알고 있거든요. 이글에서 이런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척사파의 주장은 그냥 한번 소개되고 말았고 이 글에서 진짜 중요한 내용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읽다 보니까 아셨을 거 아니야. 계속해서 볼까? 두 번째 줄.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일단 개화에 네모쳐져 있는 거 이거 문제 출제하겠다는 굉장히 어두운 의도가 보이죠. 그러면서 무슨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개물성모와 화민성속의 앞글자를 딴 개화. 개화의 뜻이 개물성모와 화민성속. 개화. 이래서 개화라고 불렀구나. 앞글자를 딴 개화는 땡땡은 여러분 주목하세요.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통치자의 통치행위로서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를 의미했다. 이 부분에 꺽쇠를 치겠습니다. 왜겠어요? 여러분 지금 개화라는 용어 이 글에서는 개화라는 용어를 어떻게 정의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리겠다. 이런 식으로 개념 짓겠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왔어요. 제가 독서에서 가장 중요시 죄송합니다. 오는 것도 못 봤네요. 몇 페이지냐면 34페이지예요. 미안해요. 저 손이 끊겼다. 여러분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어가 소개되고 이 용어에 대해서 정의나 개념을 내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것만 잘해도 독서는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항상 새로운 용어를 써가고 그 용어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개념을 짓는지 여러분들이 이것만 잘 파악하셔도 독서는 사실 절반 이상은 해결됩니다. 자, 이 글에서 개화는 어떻게 정의 내려지고 있죠? 좀 길지? 여러분 좀 길 때는 저는 주로 행위 위주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화에 대해서 정의를 어떻게 내렸어? 이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저는 주로 행위 위주로 읽어요. 개화란 뭐다? 통치행위다. 지식 확장 행위다. 피통치자를 교화할 수 있는 행위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놓고 가면 편해지는 면이 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우리는 개화라는 용어가 소개됐고 이 개화의 의미를 이렇게 규정짓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거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 문단에서 느끼셨을 수도 있을 거야. 여러분 이 문단 한번 잘 보세요. 이 문단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
어때요? 지금 개화라는 용어를 또 다른 뜻으로 재정의 내리고 있죠. 이게 여러분 독서지문에서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보통 독서지문에서는 용어에 대한 설명 한번 때리고 나면은 그걸로 쭉 가거든요. 근데 이 글의 특이한 점이 뭐라고요? 똑같은 개화라는 용어를 지금 다른 식으로 정의되고 있어요. 지금 개화가 지금 몇 가지 개념이 나온 거야. 첫 번째, 개항 이전에 쓰였던 개화 개념. 두 번째, 개항 이후에 쓰인 개화 개념. 이 부분이 좀 특이한 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드릴게요. 보통 독서에서는 용어 설명하고 나면은 그 설명으로 쭉 가요. 근데 이 글의 특이한 점은 무엇이다? 이 똑같은 개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고. 근데 여러분 이 글 읽어봤으니까 이제 아시죠? 몇 가지 설명했어요? 한 6, 7가지 나옵니다. 그 부분에만 체크해볼까? 개항 이후 다음엔 또 뭐 나왔었어요? 이 문단 세 번째 줄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한성순보, 이 신문은 한성순보를 말하는 거죠.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 세 번째, 한성순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쭉. 네,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이 글에서는 개화의 개념을 각 시기나 어떤 매체나 주체별로 다르게 내리고 있구나. 이 개화의 개념을 다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그걸 좀 파악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으면 글에 대해서 잘 접근하실 겁니다. 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문제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한번 2번 문제 가볼까요? 여러분 2번 문제가 물어보고 있는 게 뭐야? 2번 문제 잘 보세요. 2번 문제 눈으로 스캔하면 어떻습니까? 개항 이전의 개화는 한성순보의 개화는 한성순보와 개화당 인사의 개화는 갑신정변의 개화는 대한매일신보의 개화는 그렇죠. 문제를 스캔하면서도 이 글 문제 풀려면 각 개화 개념 알아둬야겠다. 이러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나 복합 지문일수록 빨리 어떻게 보면은 글의 이 독해 전략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은 여러분 가나 지문은 글 다 읽고 문제를 푸시기보다는 약간 미리 문제를 한 번씩 스캔해 보세요. 미리 문제를 미리 문제를 스캔해 두시면은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라는 전략을 조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3번 문제도 되게 가치가 높은 문제야. 나글을 읽기 전에 먼저 3번 문제를 보거나 혹은 나글을 조금 읽어놓고 3번 문제를 스캔했다면 여러분들이 나글을 읽을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점은 뭐예요? 3번 문제가 뭐죠? 천도씨와 장진마이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진술. 이거 못 찾으라는 거야. 천도씨, 장진마이의 공통점 찾으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3번 문제 스캔을 해놨다면 나글을 읽을 때 둘의 다른 이론이 제시되겠지만 문제로는 공통점을 물어봤으니까 공통점 서술 때만 찾아가야지. 이것만 생각하고 나글을 읽어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가나 복합지문 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적인 어떤 기억력 피지컬이 자신 있으신 분이면 가나 다 읽고 풀어도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러지 않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글을 읽다가 중간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스캔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스캔하면서 이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전략 한두 개 정도만 세워도 전체적인 어떤 난이도가 굉장히 내려갈 수 있어요. 좋습니다. 아무튼 뭐가 이런 잡기술 같은 거고요. 아무튼 이런 것도 우리 파악했고 이제 글의 중요한 부분만 다시 조금 되짚어 보면서 여러분 나머지 뭔가 문제에 대한 답이라든가 이런 걸 좀 도출해 보겠습니다. 다시 가글로 돌아오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 이런 식으로 쭉 제시되고 있고 가글의 여러분 3문단 한번 보실까요? 가글의 3문단에서 또 여러분들이 빼지 말아야 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정보가 하나 제시됩니다. 바로 여러분 3문단 세 번째 줄의 여정이라는 부분이에요. 잘 봐. 이게 진짜 세 글자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개화 개념의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설명한 개화 개념의 공통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한번 써서 읽어볼까? 그는 개화 실행의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다. 이거 읽는 순간 머릿속에 뭐 나와야 돼? 여러분 사실 이거 네 번째 개화 개념이 개화당 인사의 개화 개념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선을 긋고 이때까지 공통점이 뭐가 되는 거야? 이때까지 개화 개념의 공통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생기는 거지. 여전히 세 글자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물론 읽어서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괜히 이런 글자 세 글자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주체를 왕으로 생각했다가 아니라 주체를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다라는 이 여전히 세 글자가 지금까지 소개한 개념의 주체들은 전부 왕이란다 라는 공통점을 소개해주는 정보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를 진짜 잘 읽으셔야 돼요. 네. 미안해, 이거 제가 실제로 2년 전 이 수능 시간 전 풀었던 시험지거든요. 여전히 물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예, 이런 정보가 진짜 중요하다. 여러분들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볼게요. 여전히 문장만 조금 더 볼게요. 여전히 왕으로 생각했고 개화 실행 주체로서 왕의 역할이 사라진 것은 갑신정변에서였다. 그리고 다음 줄 보면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 나와있죠? 네, 개화당 인사의 개화 개념 다음 다섯 번째 개화 개념은 갑신정변 당시의 개화 개념이 소개되는 거고요. 갑신정변 때의 개화 개념이 소개되는 거고 여기부터의 중요한 차이점은 뭐예요? 이제부터는 개화 주체가 왕이 아니게 되는 거지. 이 정보 읽으시면서 발견하셨습니까? 그럼 기본적으로 독해를 잘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니지만 이 세 글자 여전히의 중요성을 제가 좀 강조해 드리고요. 오케이,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쭉쭉 정리를 해주시면 됐었고요. 조금 더 추가되는 개념을 볼까? 여러분 이것만 하나 볼게요. 이 여전히 다음 줄입니다.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면서 개인의 사욕을 위한 것으로 표상되었답니다. 자, 그럼 어때?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자 개인의 사욕이다. 이거 좀 부정적인 평가들이 제시되고 있죠. 전 이거 부정적인 평가인지 모르겠는데요. 괜찮아요. 이후에 개념 개념에서는 이 부정적 이미지를 벗어나려고 했다라고 부정적으로 못 박아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갑신정변의 개화 개념은 왜 부정적으로 평가됐을까? 네, 도와주세요. 아, 미안해요. 왕을 무시하기 때문이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와의 차이점이 보이잖아요. 여기서는 왕이 개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왕이 개화를 하는 게 아닌데 왕을 무시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정권에 대한 도전이야, 이거는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사욕이야 라는 식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쭉 소개하고 있고요. 네, 이제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문단에서 파악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죠. 잘 봐요. 또 여러분 독서를 읽을 때 항상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뭐냐면 본능적으로 이제 정보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부분에서 사실 이 박은식이라는 사람의 이론을 제대로 이해했으려면 이 박은식이 대한자강의 이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이것만 명확하게 구분해내셨으면 아마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겁니다. 지금 머릿속에 있어요? 네. 지금 머릿속에 대한자강의 박은식의 차이점이 이거였어. 있습니까? 그거 있으신 분도 괜찮아요. 자, 어떤 부분에서 차이점이 제시되는지 한번 볼까? 여러분 대한자강에만 잠깐 볼게요. 마지막 문단의 세 번째 줄을 한번 봅시다. 대한자강의 주요 내용이 뭐야? 이들은 마지막 문단의 세 번째 줄. 이들 대한자강에 말하는 거죠? 예자라고 쓸게요. 대한자강의 애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인식의 준거로 삼았대. 주체인식이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나옵니다. 주체인식, 말 그대로 누가 뭘 하는지 인식하는 거예요. 개화에 대한 주체, 개화를 누가 하는지 그 주체를 인식하는 거거든요. 준거는 기준이라는 말이잖아. 대한자강의 애들은 그 개화의 주체를 누구라고 인정했어요?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가 개화의 주체이다라고 이해를 한 거야. 대한자강의 애들은 뭐야?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가
중요한 주체이다라고 인정을 한 거야. 이걸 좀 써볼게요. 차이점을 구분해야 되니까 대항자강의 친구들은 뭐다? 주체인식 측면에서 주체란 누구다?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이다. 즉 개발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다?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들이 개발할 수 있는 주체이다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박은식의 주체 인식은 어떻지? 박은식이 생각하는 개화의 주체는 누구죠? 마지막에 나옵니다. 박은식이 생각한 주체인식. 근데 주체는 누구야? 과학, 철학적 인식의 주체가 되는 것이죠. 대한제강의는 뭐라고요? 서양 애들. 박은식은 뭐라고요? 과학과 철학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 근데 이 철학이 여러분 어디서 온 거였죠? 박은식의 이 철학적 인식 주체는 어디서 온 거였죠? 유교에서 온 거였죠. 이게 다 파악하셨죠? 야야야 어딨어? 유한이라고 나오고 있네. 전 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도 인식의 주체 중에 하나였잖아. 이 철학은 어때?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 이 유학은 뭐가 했던 거였어? 원래 조선에서 하던 거였죠. 유교 즉 유학을 재구성한 겁니다. 그 대한제강의 박은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렇지. 근데 혹은 개화의 주체를 서양 문명의 주체. 박은식은 아니 유교 유학을 재구성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식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 여러분들 세부 내용 이해 못하셨어도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대한제강이랑 박은식의 이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신 분이라면 여러 가지 문제를 또 맞출 수 있었을 겁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글에 대한 설명이 끝났고요. 네, 저는 여러분 복합 지문은 문제도 가글을 읽었을 때 풀 수 있는 문제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풀리는 문제들이 있는지 일단 문제로 들어가 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에서 두 가지 선지만 증명하면 되죠. 우린 가글까지만 읽었으니까. 첫 번째, 서양 과학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루어졌다. 맞습니다. 이거 어디 여러분 이거 어디 써있는지 아세요? 그래 맨 첫 번째 줄에 써있어요. 네, 그래서 다 읽으신 분은 이런 말이 있었나 하고 다시 찾으실 수 있는데 이거 1문단 첫 번째 줄에 써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가장 처음에 나온 정보였다. 그래서 중간에 문제를 스캔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자 2번,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누구 의견이었어요? 박은식 의견이었죠. 박은식 의견에는 을사대략 이후에 제시되었다. 당연히 맞죠. 자 그럼 이제 나글을 읽고 그렇죠. 나글에서 이 정답이 구성되는지 3, 4, 5번에서 정답이 구성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2번 문제는 지금 풀 수 있죠. 2번 문제 문어 오답률 11을 기록하는 문제인데 정답은요 여러분 5번입니다. 대한매일신문 발간에 이르러서야 국가 주권과 결부한 계약 개념이 지휘된다. 그러면 이게 중요하죠. 이르러서야. 그럼 대한매일신문가 처음이 되잖아요. 뭐의 처음이야? 국가의 주권을 설명한 계약 개념의 처음이잖아요. 틀렸습니다. 국가의 주권으로 계약 개념 처음 설명한 거 안성순보예요. 찾으셨나요? 그래 한번 보여드릴게. 안성순보 부분 가의 이문단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의 이문단의 네 번째 줄이네요. 이 개념 즉 한성순보의 계약 개념은 국가의 독립주권, 국가의 독립주권 써 있잖아요. 한성순보부터 국가의 주권으로 계약 개념 설명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에 이르러서야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확인 문제, 대한매일신보가 아니라 한성순보부터 국가 주권을 가지고 계약 개념 설명했다. 정답 5번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 낙을 읽어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낙을도 진짜 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낙을 가글보다는 개인적으로
정보량이라던가 뭔가 훨씬 쉬웠던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각을 해서 좀 왜 이렇게 볼 게 많아 했던 분도 낙을은 좀 빨리 읽으셨을 것 같아요. 낙을도 여러분 중요한 내용을 한번 체크하고 가볼게요. 잘 보세요. 첫 번째 문단입니다. 중국이 서양의 과학기술과 쭉 읽어주시고 미안해요. 중요한 서술이 어디에 나와? 바로 세 번째 줄, 1문단 세 번째 줄 보세요. 정일전쟁의 패배는 기술의 수요만으로는 부족하다. 뭐라고요?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럼 이후에 전개되는 내용은 뭐였어요? 기술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정신도 받아들여야 한다가 자연스럽게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정신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예상되고 실제로 그 정신으로 제시했던 게 뭐였어요? 과학정신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래서 나글은 과학정신에 대해서 옌푸고 천부슈고 장준마이였나요? 그 세 명이 그냥 어떻게 설명하는지만 핵심적으로 생각했으면 읽으면 되는 글이었어요. 오케이. 아무튼 그렇게 봅시다.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진짜 이런 거 뭐뭐만 뭐뭐도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진짜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옌푸 부분만 한번 볼게요. 옌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잘 봐요. 옌푸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옌푸 학자니까 또 표시하고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약육경식의 경쟁을 부각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그렇죠. 경쟁에서 승리한다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뭘 해야 된답니까? 기술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자질도 필요하다. 위에서 읽었던 거랑 똑같죠? 기술만 받아들여서 안 되고 정신도 받아들이자. 그럼 이 정신적 자질은 아까 말했던 과학 정신이 될 테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과학적 사용력 그렇지 제시되고 있지. 이런 식으로 좀 쾌감을 느끼면서 글을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정보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줄 옌푸 문단의 세 번째 줄 잘 보세요. 과학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병역은 뿌리 내릴 수 없다. 자 이거 그럼 도식화시키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과학정신이 먼저 선으로 달성되어야만 뭐가 가능한 겁니까? 정치적 변혁이 후로 가능한 것이지. 제가 왜 이걸 이렇게 강조할까요? 이런 게 여러분 진짜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출제 요소에 왜 했어요? 전제라든가 여러분 전제로 나올 수도 있고 선결 문제라고도 나올 수도 있고 대놓고 선후 관계라고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논리적 구성이 이루어진다면 이거 진짜 문제로 자주 출제돼요. 왜요? 이거 바꾸면 훌륭한 함정선지가 돼요. 기억으로 푸는 사람들은 어때? 과학정신도 맞고 정치적 변혁도 갔어. 이거 맞는 소리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라는 논리적 구조가 중요해요. 내가 왜 이거 강조할까? 정답으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1번 문제 돌아가 봅시다. 1번 문제 정답 4번이었죠. 4번 어디가 잘못했어? 과학정신이 사회에 자리 잡으려면 정치적 변형이 선행되어야 한다. 자 그럼 이거 구조대로 만들어 보야. 정치적 변형이 먼저 과학정신이 나중에 후잖아요. 본문은 어땠죠? 이거 정반대였었지. 그래서 여러분 독서의 중요한 출제 요소 하나 보신 거예요. 뭐라고요? 전제된다, 선결 문제다, 선후관계다 라는 서술이 있으면 무조건 주목하십시오. 왜? 요거 뒤바꿔서 얼마든지 틀린 선지, 함정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논리적 구조가 선후관계, 선결관계, 전제되는 요소라고 나왔을 때 그 부분 출제될 수 있고 실제로 그것으로 무려 수능 답입니다. 무려 수능 답으로 만들어진 게 1번 문제의 4번 정답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별거 아닌 저 전제라는 두 글자에서 문제적인 요소를 집중할 수 있다는 거 한번 봤고요. 옌푸 봤으니까 뭐 천도쇼는 쉽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천도쇼도 어렵지 않죠? 예. 왜냐면은 계속해서 옌푸랑 비슷한 의견이에요. 이 친구도 과학이 먼저
그렇지. 전부 다 중요한 건 뭐야? 과학 방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고, 그렇지. 청구시에서 좀 중요하다고 볼 것은 이 신문화라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 내리고 있죠. 신문화라는 게 무슨 뜻이야? 과학 및 과학 방법에 근거한 문화야. 라고 정의 내리고 있죠.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여러분, 독서는 용어, 그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만 잘 챙기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러한 얘기들을 쭉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만 조금 논리적인 요소 하나만 볼까? 여러분, 천도슈 부분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에 한번 보세요. 천도슈 분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끝입니다. 그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이 갑자기 왜 튀어나왔을까? 천도슈라는 사람은 누구죠? 과학이 짱이야. 과학 먼저 하고 나중에 뭔가를 하면 돼. 과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뭔가 병신이 아니야. 내가 그 말씀. 과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뭔가 이상한 거야 라고 했던 사람이잖아. 그랬을 때 그럼 과학 가지고 만들어진 1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뭔데? 이거는 여러분 천도슈의 의론에 대한 어떤 반론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너 그렇게 과학이 짱이라고 했지? 그럼 그 과학이 발전해서 생긴 1차 대전의 비극, 사람 수많이 죽은 그 사건은 뭔데? 그래서 어떤 논리적인 구성 요소로 볼 때 천도슈 분단에서 마지막에 반론이 실시됐고, 이 반론에 대한 천도슈의 반응이 재밌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 비극은 말이야, 과학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죄악이지 과학 자체의 죄악은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네. 미국의 어떤 총기와 되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미국도 이제 총기 사고가 계속 발견되지만 총기를 이제 금지하지 않는 것은 총기의 사용이 문제지, 총기 사용 자체가, 총기 자체가 문제는 아니야 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뭔가 이 부분이 결정적인 문제로 출제되지는 않았지만 천도슈 이론에 대한 어떤 반론이 제시되고, 그 반론에 대해서 천도슈가 반응한 부분, 이런 어떤 논리적 구성 요소도 한 번 등장했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장진마이 문단으로 넘어갑시다. 장진마이 문단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 우리 3번 문제를 보면서 여기서 장진마이랑 천도슈에서 이거 발견하자.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공통점 찾기였지. 공통점을 찾는 게 또 중요한 요소였죠. 3번 문제를 봤을 때 어느 부분에 공통점이 나옵니까? 장진마이야? 진짜 살짝만 볼게. 장진마이의 생각은 뭐예요? 장진마이는 두 번째 줄, 과학이 어떻게 발달하든, 그래 과학 발달할 수 있어. 하지만 어때? 과학은 인생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장진마이의 핵심 주장이 되겠죠? 그래 과학 인정해. 과학 발달할 수 있어. 하지만 그래 인생관을 해결 못해. 인생관은 과학으로 설명 못해 라는 게 장진마이의 핵심 주장이고,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이제 공통점 부분을 여러분 마지막 문단의 네 번째 줄 한번 잘 보세요. 네 번째 줄, 주장에 동의했던 그는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과학적 방법을 부정하지 않았지만, 무슨 뜻이야? 야, 장진마이의 핵심 주장은 뭐지? 과학은 인생관 설명 못해. 그러면은 과학에 대한 어떤 단점들이 좀 제시돼야 할 것 같은데, 과학 방법을 부정하진 않았대요. 과학을 인정하는 요소인 거지. 장진마이는 인생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갑자기 과학적 방법을 좀 인정하는 요소가 생긴다.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죠. 그럼 야, 위에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과학적 방법 당연히 좋아했겠지. 위에 사람들은 과학에 환장한 놈들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얘 푸고 뭐야? 청신제는 미안하다. 중국 사람 이름이라 옌푸부 뭐야? 그 있잖아요. 천도슈도 다 과학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 유일하게 장진마이 부분에서 어떤 과학에 대해 인정하는 이 부분이 위의 의견들과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뉘앙스를 잘 읽어내신 분이었다면 3번 문제 정답 3번입니다. 천도슈는 당연히 과학적 방법을 인정할 사람이고요. 아까 장진마이 부분에서도 뭐라 그랬다? 과학적 방법은 인정했다. 과학적 방법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게 둘의 공통적인 요소로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공통적인 요소에 집중하셨으면 3번 문제도 역시 쉽게 맞추실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글에 대한 내용은 다 받고 이제 남은 문제들 좀 한번 해결해보죠. 4번 문제, 이게 응답률 2위라니. 4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 2번이었습니다.
5번 문제. 이거는 제가 설명할까 말까 좀 고민되는데 제가 자주 하는 실수라 그냥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이때 이런 선지 읽을 때 이게 이 반대하는 입장에다 이거 2번 읽어야 되는 거 다 아시죠? 내가 이걸 자꾸 실수해서 그래. 뭔 말인지 알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철학이 과학적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 2번 읽어야 되잖아. 제가 맨날 실수해요. 저 선지를 진짜 자주 끊거든요. 제가 여기서 끊으니까 뭐야? 주체인식의 근거 서양으로도 주체라는 인식? 야 이거 그거였잖아. 이거 대한자강이었잖아. 틀렸어 하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거든요. 네, 이러면 틀리는 거야. 보다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실수라서 설명드려서 조금 미안한데 보다 이런 선지는 여러분 반대하는 입장이다를 2번 읽으셔야 돼요. 이거에 반대하는 입장, 이거에 반대하는 입장. 미안해요. 제 실수를 너무 길게 설명해서 미안합니다. 아무튼 어때요? 여러분 기억, 방식의 주체인식의 중거가 서양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대해서 주체인식의 중거가 서양 문명의 주체 서양 문명의 이거 누구였어? 이거 대한제강이었잖아. 대한제강의 영화 박은식은 차이점이 두드러진 사람이었죠. 박은식은 뭐야?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가 아니라 과학이랑 철학, 그 철학은 뭐다? 우리나라 유학사상을 계승한 그 사람들이 주체인식이지. 그 사람들이 주체인식의 기준이 되지. 그래서 대한제강의 입장에 반대하는 입장 문제 없고요. 니은 철학이 과학적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것도 작은 팁인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없다는 생각에 반대한다. 이중 부정이니까 그냥 있다로 읽읍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철학이 과학적 방법에 근거할 수 있다. 맞죠. 걔네들은 과학 초들이 과학 덕후들이었잖아. 그래서 둘 다 맞는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4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이게 왜 오답을 읽지? 아이들도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었고요. 마지막 5번 문제. 이거는 사실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오답률이 무려 79.4%의 오답률을 기록한 문제였고요. 이게 이 정도인가 싶은 느낌은 들거든요. 자, 일단 보기의 내용 한번 간단하게만 볼게요. 정답 공개하고 보기의 내용 보겠습니다. 그럼 정답이 1번이었습니다. 자, 맞추신 분들은 내가 의대생 정원으로 고급 재수생이 많은 수능에서도 오답률이 79%였던 문제를 맞췄다고 되게 좋아해 주시면 되고요. 예.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왜 1번이 정답이 되는지 보기의 내용 잠깐만 한번 살펴볼게요. 그럼 잘 보세요. A의 마을은 가난했지만 전통문화 공동체적 삶을 중시하며 이웃마을과 조롭게 살았답니다. 오케이. 오래전 정부는 마을의 경제 발전을 목표로 서양 생산 기술의 도입. 이게 이제 본문이랑 좀 관련 있는 부분이죠. 서양 문물의 도입, 개화. 이게 앞부분의 개화의 개념이었잖아요. 서양 생산 기술의 도입을 하는 정책을 시행했답니다. 잘 보세요. 이 도입이라는 정책에 대해서 이 부분이 바로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되거든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첫 번째 반응은 뭐야? 서양 기술을 도입하는 거 전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이게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고요. 두 번째 반응은 뭐야? 근데 우리가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들이 발전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확신이 부족했다. 어떤 확신? 발전을 우리들이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이 부족했죠. 이게 반응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종합하면 어떻게 돼?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자신들의 확신이 부족했다. 자신감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오케이? 자, 그러기 위해서 정부가 뭐 했습니까? 이게 정부는 여기서도 자신감 부족 못 읽었어도 돼. 괜찮아. 잘 볼게요. 보기에 네 번째 줄. 이에 정부는 마을 사람들을 독려했다. 너희들 잘할 수 있어 하고 응원해 주는 거잖아요. 독려했다. 또 뭐야? 니들의 역량, 니들의 기술로도 충분해. 정부가 하는 일이 뭐야? 지금 자신감 심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키워드, 이 마을 사람들의 이 기술에 대한 기술 도입이라는 정책, 그리고 이 부분을 마을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이 반응에 대한 정부의 홍보 방식을 읽으셨던 분이라면 이거 문제의 정답 어렵지 않게 고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5번 문제의 정답인 1번 선지 한번 뜯어볼게요. 어떻게 뜯을 수 있나? 자,
이 선지가 맞는지 보려면 일단 뜯어야죠. 가에서 한성순보를 가해가 주시는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데 있다는 점에서 자 일단 한번 검증 우리가 검증해야 될 거 첫 번째 검증은 뭐예요? 한성순보의 취지가 서양에 대한 반감을 줄이는 것이지. 맞습니까? 이거 맞죠 여러분? 본문 한 번만 돌아가 볼게. 한성순보 진짜 자주 나오네. 한성순보에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가의 두 번째 문단. 한성순보는 뭐다?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서 반서양 정서 서양에 대한 반감을 낮춘다. 반서양 정서를 교정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은 이거 인정할 수 있는 선지입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여러분 5번 문제 1번 선지로 돌아와 볼게요. 두 번째 선지. 여기서 끊었죠? 네, 미안해요. 선지 여기서 끊었죠?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야. 보기에서 정부가 서양 생산 기술의 도입으로 변화하게 될 바를 홍보한 취지. 그럼 우리가 두 번째로 검증해야 될 건 뭐에 대해요? 정부의 보기에서의 정부의 홍보 취지요. 홍보 취지 뭐였어? 복면허잖아. 그리고 제가 이 복면허를 무엇으로 봤죠?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올려주는 행위로 봤었잖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둘이 부합합니까? 국어에 대한 반감을 주는 거랑 국어에 대한 누가 너희들 자신감을 내라는 이게 부합하나요? 이게 같지가 않아. 오케이? 한동순보는 그렇지. 야 이 마을 그래 이것만 생각해봐. 이 마을 사람 보기에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 기술에 대한 반감이 있어요. 없었지. 자신들이 자신감이 부족한 거지 기술에 대한 반감이 없었지. 근데 이 두 개가 부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 부합을 안 하지. 오케이? 선지를 뜯었을 때 이 둘이 같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고요. 예. 저도 그래 이제 좀 솔직히 말하면 저도 실제로 풀 때도 이거 세모하고 나머지 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답 1번인가 그럼 얘가 어떻게 틀렸는지 다시 봐야지 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기까지 오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저도 이거 처음에 바로 X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그럴듯한 말이기 때문이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보기 문제의 정답이 1번이잖아요. 오답률이 그냥 그것만으로도 올라가요. 근데 보기를 읽고 약간 열린 사고가 다 인정해버려요. 그래서 뭔가 보기 문제가 답이 없는 것 같다. 그럼 이제 혹시 1번 한번 좀 의심해보십시오.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질문 살펴봤고요. 예. 진짜 태산 같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예, 사실 저는 이 질문이 진짜 진짜 잘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앞질문보다 여러분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내가 직접 이거 좀 체감을 해야 돼요. 자, 이것도 여러분 13분 정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 어렵게 잘 내는 질문과 문제니까요. 요거 지금 한번 독해해 보십시오.
정시 하나로 밀어드리겠습니다. 미안해. 영 강의실처럼 화기애애한 수업을 못해서 미안해. 하고 계시죠?
흔한 지문이죠. 예. 아직도 이 지문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 예. 저도 이런 중요한 시험은 원래 스톱워치 갖다 놓고 시험 보거든요. 이거 풀다가 중간에 멈추고 나갔어요. 예. 이 지문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중간에 멈추고 나가서 이제 그렇지 흡연 한대 하고 와서 풀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지문이었고요. 이 시험의 커트가 무려 1등급이 84점. 국어가 이 정도면 굉장히 고난이도였다는 거고요. 저는 이 지문이 진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 당시에 아니에요. 아무튼 저도 이 당시에 독서에서 하나 풀었었는데 이 지문이 아니라 이 전 지문을 사실 풀리게 됐어요. 아무튼 굉장히 이 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했던 지문이었고 내용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네. 어렵긴 한데 여러분 이거 그래도 이 어떤 논지라던가 여러분들이 논지라던가 세부 내용을 이해 못하죠. 주장하는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은 이거를 그래도 돌파할 수 있거든요. 문제 정답을 쓰는 것들은 이런 것들 논지를 챙기시던가 주장을 챙기시면은 이거의 정답을 쓰는 거는 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일단 각을 첫 번째 문단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어려운 말 얘기가 많이 쓰여있지만 결국 여러분 A어가 하는 말이 뭐야? A어 이거 살짝 보면 여러분 A어 약간 풀찌는 느낌 나요. 왜요? 앞에 사람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주제가 뭐야? 부속 문장의 참과 거짓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하지? 근데 A어는 뭐예요? 라고 설명 못해. 그런 거 없어. 아니 약간 풀진적인 요소를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A어의 주장만 저희가 파악하면서 가보도록 합시다. A어의 1문단에서 나오는 A어의 첫 번째 주장이 뭐냐면 바로 뭐다? 부속 문장은 더 쉽게 쓸게요. 부속 문장은 어때? 참, 거짓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게 그냥 주장이에요. 이 참거짓의 성질을 가지는 게 이게 진리 적합성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었었죠. 즉 첫 번째 문단에서 A어가 하는 주장을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부속 문장은 참거짓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 그러면 이 문단 내용은 뭐예요?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여러분 이 첫 번째 주장에 대한 근거가 이 문단에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걸 논증하죠? 잘 보세요. 이렇게 논증하거든요. if 만약에 도덕 문장이 참 거짓의 성질을 가진다면 가정하는 거야. 만약 도덕 문장이 참 거짓의 성질을 가진다면 얘는 100% 뭐 하는 거예요? 100%는 보여주세요. 무슨 문장 아니 무슨 문장이지? 내가 까먹었어. 분석적 문장이거나 뭐죠? 아 잠시만요. 분석적 문장 아니면 뭐라는 거지? 종합적 문장이다. 미안해요. 뭐라고요? A가의 첫 번째 주장이 뭐라고? 도덕 문장은 참거짓의 성질 없어. 진리적 합성 없어. 그것을 어떻게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도덕 문장이 참거짓의 성질을 가진다면 얘는 분석적 문장이거나 종합적 문장이어야 하는데 결론이 뭐야? 둘 다 아니다잖아. 쉽게 바꿔볼까요? 나는 병신이다를 내가 주장하고 싶어. 아 미안해. 갑자기 생기가 들지만 짜증나니까 미안해요. 갑자기 생기가 나는 병신이다를 입증하고 싶어. 입증하는 방식. 내가 만약 병신이 아니었다면 어제 술을 안 먹었거나 야식을 안 먹었어. 난 술도 약도 다 처먹었는데 난 병신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진짜 미안해요. 이렇게 논증을 하는 거야. 이 문단 내용이 이거야. A의 주장이 뭐라고? 도덕문장은 참거짓의 성질이 없어. 만약 참거짓의 성질이 있다면 이거 아니면 이거 해야 되는데 둘 다 아니야. 그러니까 도덕문장은 참거짓 성질이 없다. 이 문단은 이렇게 끝나는 문단이야. 물론 용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렵긴 하지. 자 그럼 3문단에서 이 사실 3문단은 나글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3문단에서 A의 두 번째 주장은 뭐예요? 잘 보세요. A의 두 번째 주장은 뭐야? 이거야. 도덕문장은 자아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고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 되게 간략하게만 써볼게요. 여러분 이번 주장을 그냥 간략하게 여기에만 써볼게요. 이거 주면 되죠?
A의 두 번째 주장은 뭐라고요? 도덕 문장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다. 도덕 문장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다. 이게 두 번째 주장입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너무 축약해서 미안한데 이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나글로 들어가 보세요. 나글이 그래 태산이지. 여러분 전권 긍정시 사과가 맛있으면 비싸다에 사과는 맛있다 그냥 사과는 맛있다는 다르다? 이거 환장하죠. 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그냥 결론을 바로 때려박으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잘 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이거 그래 이해 못할 수도 있어.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여러분 나글의 1문단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결론 주고 있잖아. 그러므로 결론 주고 있잖아. 잘 봐. A어의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이거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A어가 맞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전권 긍정식의 타당성이 부정된다. 뒤에 것도 있지만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A어랑 전권 긍정식 둘 다 맞을 수 있습니까? 잘 봐. A어의 윤리학을 고수하려면 전권 긍정식의 타당성이 부정된대. A어랑 전권 긍정식 둘 다 맞을 수 있어요. 이게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A어나 전권 긍정식 둘 중에 하나 둘 다 맞을 수가 없어요. A어가 맞으면 전권 긍정식이 틀린 거고 전권 긍정식이 맞으면 A어가 틀린 거예요. 진짜 빠르게 온 거야. 네, 중간 좀 생략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왜 이게 안 되냐? 잘 보세요. 내가 지금 결론까지 그냥 빠르게 왔어. 결론까지 빠르게 왔는데 이게 결론이야. A어나 전권 긍정식 둘 다 맞을 수가 없어. 둘 중에 하나 틀려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비판한 내용이 뭐야? A어 네가 틀렸겠냐? 아니면 논리적 법칙인 전권 긍정식이 틀렸겠냐? A어 네가 틀린 거야. 이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 과정을 이제 조금 자세하게 한 번만 볼게요. 이거 뭐 현장에서는 사실 저도 이것만 결론만 내고 갔어요. 이거 있다. 이거 딱 왜냐면 앞지문에서 사실 20분 거의 썼거든. 앞지문 미안해. 앞지문이 화학지문이었는데 나 아직 못가잖아. 그래서 탄소 결합을 내가 못 그리니까 앞지문 20분 풀었어. 그럼 이거는 15분이고 이거 10분 안에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해 못하고 그냥 A어가 맞으면 전권 긍정식이 틀리고 전권 긍정식 맞으면 A어가 틀린 거야. 이거 하고 그냥 나 넘어갔어. 실제 시험장에서 그랬어요. 아무튼 여러분 잘 보세요. 조금은 이해시킬게요. 두 번째 거를 이해시켜드릴게요. 잘 보세요. 논리학에서 제기되는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 이제 우리는 알죠? 어떤 견해를 비판하는 거야. 이거 A어 견해 비판하는 거예요. A어 견해 비판하는 내용이고 물론 나중에 알 수 있지만 한번 볼게요. 다음에 논리를 보여준다. 자, 잘 봐.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의 논증을 지닌 전권 긍정식이라고 한다. 전권 긍정식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잘 보세요. 전권 긍정식은 P면 Q이다와 P이다라는 두 전제. 자, 전권 긍정식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다? 전제 1보다 P면 Q이다. 전제 2가 뭐다? 더 잘 써줄게. 전제 1이보다 두 전제라 그랬잖아. P면 Q이다가 전제 1, P에다가 전제 2예요. 전제 1보다 P이면 Q 대문자로 쓰게 내가 스피드 못하니까 Q이다. 전제 2는 뭐다? P이다. 이때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게 결론이 된다. 결론이 뭐가 된다? Q이다. 오케이? 그리고 어때요? 하나 더 넣어볼까?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또한 반드시 참이에요. 즉 전제 P면 Q이다가 참이고 P이다가 참이면 결론 Q이다도 반드시라고 넣죠. 반드시 참이라고.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 정권긍정식이 위기에 처하게 될 때, 정권긍정식이 위기에 처하게 될 때가 뭐예요? 정권긍정식이 좀 이거 성립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가 언제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기억에서 두 줄만 올려보세요. 정권긍정 기억에서 세 줄만 올라가세요. 이 부분 정권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이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의 내용의 차이가 생기면서 정권긍정식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게 뭐야? 여러분 이 P가 만약에 사과는 맛있다라고 해봐요. 오케이? 이 P가 사과는 맛있다야. 사과는 맛있다. 이거 감정이나 태도 표현합니까? 사과는 맛있다. 표현할 수 있지. 내가 사과를 선호한다는. 이게 그렇게 써있어. 정권긍정식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인데 사과는 맛있다를 예로 썼잖아. 자, 잘 봐. P가 사과는 맛있다 할 때 이 P다는 감정이나 여기다 쓸게. 이 P다는 감정 태도를 표현 가능해요. 감정 태도를 표현하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른 예시 보였어요. 사과가 맛있다면 비싸다. 이때 사과가 맛있다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합니다. 사과가 맛있다면 비싸다. 이때 사과가 맛있다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해? 표현 안 한다고 했었지. P면 Q다. 이 P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 이 P와 이 P가 달라져서 이 Q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이게 글의 내용이야. 근데 여러분 A어가 도덕문장 뭐라고 했어? 도덕문장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거라며. A어한테 도덕문장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거라며. 그럼 A어 너는 도덕문장으로 정권긍정식 못 쓴 애가 되는 거야. 왜? 감정이나 표현하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건 정권긍정식 넣으면 정권긍정식 깨지잖아. 사과는 맛있다. 사과가 맛있을 때 비싸다. 사과는 맛있다는 둘이 서로 다르니까 미안해요.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A어에 대한 비판이에요. A어가 뭐라고 했다고? 도덕문장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거라고 했다고. 그럼 A어 말대로 네가 말하는 도덕문장을 정권긍정식에 넣으면 성립이 안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뭐가 돼? 네가 생각한 도덕문장이 네가 생각한 도덕문장이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다는 말이 틀렸거나 정권긍정식이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야. A어 네가 틀렸거나 정권긍정식이 틀렸거나야. 둘 중에 누가 틀렸겠니? A어 네가 틀린 거지. A어 너의 도덕문장은 감정 태도를 표현한다는 말이 틀린 거지 하고 비판을 하게 돼요. 이상 같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하잖아요. 그래 이거 세부적인 내용 이해 못해도 제가 아까 말했던 A어나 정권긍정식 둘 중에 하나만 맞아를 이해하잖아요. 8번, 9번은 그냥 공짜로 풀리는 문제예요. 잘 봐. 8번 문제 정답 뭐였어? 여러분 일단 정답 공개할게요. 8번 문제 정답 4번이거든요. 정답을 어떻게 공개했습니다. 왜요? 잘 봐. 정권긍정식의 두 전제의 공통으로 표현된 문장 내용이 달라. 옳다. 도덕문장은 정권긍정식 전제로 사용되는 진리적 미친 소리야. A어 아니면 정권긍정식 둘 중에 하나만 맞아야 된다니까. 근데 A어가 도덕문장. 내가 생각하는 도덕문장이 정권긍정식 상관없는 진리적 합성이 있습니다. 당연히 미친 소리야. 그리고 본문에도 있었죠. A어의 첫 번째 주장이 뭐였어? 도덕문장은 참관지대 성질이 없다. 진리적 합성이 없다였지. 이렇게도 풀 수 있고 저렇게도 풀 수 있고. 아무튼 이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여러분 8번, 9번 문제의 정답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그냥 태부 내용 놓치고 논지만 파악해도 돼요. 나그래 논지만 보였지. A어가 말하는 정권긍정식이 틀리다고. 그럼 1번이 성립할 수 있어요? A어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정권긍정식이 틀려야 돼. 이게 타당해 보인다면 전 절대 안 돼. A어 아니면 정권긍정식이 틀렸다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들을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고요. 나머지 문제에 대한 정답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번 문제. 6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 4번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예시 뭘로 들어온지 알아요? 도둑질은 나쁘다. 오케이? 기억나요? 여러분 도둑질은 나쁘다라는 같은 문장을 가지고 기술적 용법, 표현적 용법 다 설명했잖아. 사실에 따라 나뉘는 거야? 아니죠.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기술적과 표현법 문장이 나누는 거죠.
사실의 종류에 따라 다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다른 거지. 왜냐면 이게 맞으면 두 사실을 가지고 이 두 개를 설명했어. 근데 도둑질을 나쁘다 가지고 기술적으로 편집적으로 다 설명했거든요. 사실의 종류에 따라 사용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문제 정답은 4번이었고 7번 문제 정답은 이건 이제 그래 비글의 마지막 부분 이해하신 분은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5번이에요. 표정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정에 나쁨을 부여하는 맥락에서도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얘도 확인해야 되는데 아무튼 8번, 9번 아까 했고 10번 마지막 문제 이게 왜 오답률 1이지? 정답이 1번입니다. 어디가 틀렸어요? 잘 봐. 보기 내용 한번 볼게. 자선은 옳다는 자선에 대한 찬성, 폭력은 나쁘다, 폭력은 반대하는 태도를 표현한다. 야 자선은 옳다 이런 걸 뭐라 그랬어? 도덕문장이라고 했잖아. 도덕문장은 뭐다? 태도를 표현한다. 이거 A어랑 똑같은 생각 아니야? A어도 뭐라고 했어? A어 도덕문장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다라고 했잖아. 야 1번 선지 잘 봐. 도덕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이거 A어 주장이죠? 도덕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에 대하다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은 왜 상충이에요? 똑같은 말이지. 아니 근데 이 부분이 A어랑 똑같잖아요. 보기도 A어랑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어. 근데 또 정답 1번이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머릿속 보이거든 맞는 말 같으니까. 근데 뭐라고요? A어의 주장이 뭐다? 도덕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한다. 보기의 주장도 뭐다? 차선은 옳다. 도덕문장이네. 태도를 표현하네. 도덕문장은 태도를 표현하네. 둘이 상충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오케이. 어휘 문제. 이거 2번이 정답이고요. 미안해요. 어휘 문제도 중요하지. 그래서 두 번째 질문에 죄송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조금 뭔가 잘 이해하셨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재밌는 글이었고요.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쉬는 시간을 든 다음에 또 이제 쉬는 시간 이후에 원장님과 문학서 재밌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공식 수업 끝나고 혹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질문도 없어요. 죄송합니다.